여러분이 이게 서로 이제 실근을 갖느냐 아니면은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느냐 이걸 확인을 판별식을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하셨겠죠. 정답부터 말하자면 얘가 기억 디귿입니다. 나머지 실근이겠죠. 맞았나요? 잘 확인해 보시고, 좀 복잡하게 생긴 친구들, 미음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를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양변에 4를 곱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쉽잖아. 이렇게 해놓고 풀면 훨씬 쉽죠. 비읍 같은 경우에도 3을 곱해. 이렇게 해놓고 풀면 훨씬 쉽죠. 판별식 쓰기 더 수월하니까 여러분이 잘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디귿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0보다 작다. 빨리 판단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됩니까? 질문 있는 사람 없죠? 이게 쉽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리을만 한번 보죠. 얘는 2분의 b니까 ac 이렇게 되면 0 됐죠? 그럼 바로 중근임을 알 수 있겠죠. 128번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를 잘 보시면 짝수니까 짝수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니까 미리 구해 놓읍시다.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7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는 7보다 작아야 되고요.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허근을 가지려면 7 마이너스 a가 음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쉽게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발전 예제 7번 보세요. 오랜만에 이제 복습 좀 합시다. 여기에 밑줄 치시고 실수 계획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항등식이라 했죠. 밑줄 치세요. 그래서 항등식으로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4분의 d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이거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전부 다 빼주셔야겠죠. k제곱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이 가에 항상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항등식 풀어주셔야 합니다. 일단 이 식까지는 이해되나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판별식 써놓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다 까먹었지. 괜찮아. 항등식 복습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육원으로 오세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발견과 일반화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이 카툰을 읽어보겠습니다. 현기야, 물감이 묻어서 맨날 물감이 묻죠. 네모 안에 수를 모르겠어. 정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칸 보면 네모를 k라고 하고 근해 공식으로 대입하면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해. 이렇게 놓고 이 식을 근해 공식을 쓰는데 좀 계산이 복잡하대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알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알 수 있냐? 안 돼. 응, 서로 다른 실수야.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여기를 모르니까 못 푼다 생각했는데 이 똘똘한 친구는 바로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두 실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이 말이 핵심이겠지. 이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튀어나옵니다. 나오지만 일단 이 말을 왜 이렇게 내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결론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죠. 현기는 2차 방정식을 여러 개 풀다 보니 반복되는 특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규칙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규칙이 발견됐을까? 현기가 말한 걸 보면
이거 잘 보면 이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차항, 상수항, 부호 다르죠. 이차항, 상수항, 부호 다르죠. 이차항, 상수항, 부호가 다르죠. 현기가 계속 이런 걸 풀다 보니까 판별식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차항이랑 상수항이랑 부호가 다르면 항상 실근이더라. 서로 다른. 이걸 발견했다는 거야, 현기가. 그러면 항상 이렇게 써도 될까요? 여러분이 수학적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규칙성을 발견했어. 그럼 뭔가 있는 거지, 일단. 그치? 근데 이게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써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반화라고 합니다. 내가 수학적인 발견했어요. 항상 써도 되는지 일반화를 해봐야겠죠? 수학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면 돼? 일반식으로 놓고 2차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놓고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그렇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응? 여기 숫자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립하면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성립하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자 공책에다가 A와 C의 부호가 다르대. 그럼 얘는 항상 두 실근일까? 뭘로 확인해야 될까? 뭘로? 당연히 판별식을 가지고 확인해야겠죠? 확인해 보십시오. 다 했나요? 시간이 더 필요할까? 자, 우리가 판별식을 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되어 있죠. 그런데 b의 제곱은 항상 양수죠. 항상 양수야. b가 0이 아니다 면 항상 양수가 0이어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a와 c가 서로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다는 건 a와 c가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음수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이거 전체는 양수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화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써먹을 수 있겠죠. 2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면 우리는 항상 양수다라고 할 수 있겠네. 여러분도 이렇게 수학적인 일반화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글 쭉 읽어보십시오. 각자. 다 읽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항상 일반화를 해보셔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짝 봤던 내용인데
실제 이렇게 이제 K가 들어간 상황에서 얘가 어떠한 실근 또는 중근, 허근을 갖게 하는 범위를 찾아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바로 풀겠습니다. 4분의 D 하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다음 이 내용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내용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있진 않지만 선생님이 이걸 상수를 해놨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교과서가 읽히니까 좀 어렵긴 한데 좀 집중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제 오늘 선생님 목표는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였는데 여기까지 하고 앞에 복습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잘 봅시다. 오늘 그래도 중요한 개념 몇 개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화라는 개념도 배우고 있고 동적이다, 정적이다라는 내용도 배우고 있습니다. 정적이단 말, 동적이단 말, 그 구간, 특이점 이런 표현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그려보세요 하면 이제 자신 있게 그릴 수 있겠죠? 이제 자신 있죠? 얘를 그려보면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는 변하지 않는 그래프예요. 딱 고정이 돼 있어. 이런 걸 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동적이라는 거 움직인다는 뜻이고 정지 움직이지 않는 걸 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구간을 나눠보자면 x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라는 표현 우리가 배웠죠. 2차 함수에서. 얘는 감소하는 함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에선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감소함수의 정의 한번 써놨습니다. 혹시 모르면 보시고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한다. x가 증가하는데 y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프의 성격이 바뀌는 지점이 x는 2죠. x는 2에서 그래프의 성격이 바뀌지.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이점은 x는 2에서 특이점이 생긴다. 또는 꼭지점이 특이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 값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왜? K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K가 1이라면 또는 K가 0이라면 K가 2라면 할 때마다 달라지죠.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달라지냐 했을 때 K가 일단 2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K가 2보다 크면 이 친구는 반드시 이렇게 생길 겁니다. 방금 어떻게 생겼어요? x-2, x-k, y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절편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x절편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k가 2보다 크니까 큰 쪽에다 x절편을 땅 찍을 수 있겠지. 자, 이게 좀 어색한 친구들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 녀석을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x는 1이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 해가지고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3 지나고 쫙 이렇게 그리는 거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사실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1 해가지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어? 하진이? 이 그림 이해돼? 이 그림 여기 봐봐 여기 이 그림 이해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x에 3을 넣으면 0이 되니까 얘는 3,0을 지나고 x에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 오케이? 수인 이해돼요?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x절편 찍는 거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죠 선생님이. y절편까지만 했는데 x절편도 사실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k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다 해놓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쫙 그릴 수 있겠지. 됐어요? 이해돼? 돼?
하지 괜찮아? 됐어? 그러면은 K 값에 따라 응. E와 K의 거리가 달라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레이트 훌륭해요. K가 예를 들어서 3이에요. 그럼 여기인데 4예요 하면 더 가야겠지 이렇게. 동적이란 말이야. 동적이라. 근데 K 값이 만약에 2면 어떻게 되겠어? K 값이 2면 x-2가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중근을 갖겠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번엔 K 값이 작아 2보다. 그러면 2보다 작은 쪽에서 얘가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잡히겠죠. 즉 이렇게 생긴 녀석은 K 값이 바뀔 때마다 그래프의 개형이 움직이지. 동적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죠. 중학교는 항상 정적인 문제만 나와요. 정적인 문제가 딱 나오고 그 그래프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 점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야. 막 X값이 변할 때 최대 최소 뭐 찾고 실생활 문제에서 시간이 얼마일 때 거리가 얼마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동네는 고등학교에서는 뭐가 중요해? 꼭 K가 들어가지. K가 그래프의 모양을 변하게 한다는 거야. 이런 감상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K가 2일 때가 특이점이겠죠? K가 2일 때가 특이점이다. 수인이 괜찮아? 어려워? 어디서 막혔어? 응? 괜찮아요? 네. 잠깐 칠판에다가 잠깐 간단하게 쌤이 이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얘를 미수분해 해서 뭐 K가 지금 3일 때 이렇게 되고 K가 4일 때입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얘가 3이야 이렇게 된다. 얘는 얘가 4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한다는 거죠. K 값에 따라서. K가 근데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Y는 x-2, x-1이 되면서 이번에는 2랑 1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프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대칭축도 어떻게 돼? 대칭축도 계속 바뀌어버리죠. 대칭축도 여기는 2보다 크다가 이때는 2보다 작은 데로 갔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K가 2면 Y는 x-2의 제곱이 되니까 이때는 여기가 2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렵죠? 자, 이번에는 K가 상수항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대칭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볼록성도 안 바뀌고. 근데 뭐만 바뀌는 거야? Y절편만 바뀌죠. Y절편만. 그래서 이때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K가 충분히 크면 X절편이 없겠죠? K가 충분히 커. 그러면은 이 함수에 안 달라붙겠지. 둥둥 떠 있을 거고. K가 특정 값일 때 딱 하나겠지. K가 Y절편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K가 특정 값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실근을 갖겠죠. 실근 두 개를 갖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이점, 여기가 특이점이겠지. K가 딱 정확하게 근 하나를 가질 때 이제 이러한 특이점을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라는 거야. K가 있어서 뭔가 변하는 상황에 항상 특이점을 물어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어? 얘 때문에 나온 거잖아. 결국 얘도 K가 특정 값일 때를 중근이 기준이고 그 K 값보다 크고 작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문제 하나 풀고 끝내지 말고 아 이렇게 K 값에 따라 그래프가 동적인 게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이구나를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는 그래프가 멈춰있고 고등학교는 K가 들어오면서 K 값이 달라지면서 그래프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애니메이션이 그려져야 돼.
K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K값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해설지만 보고 또 끝내지 말고 이런 사고방식을 키우자. 이런 사고방식에 대한 언급을 해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쓴 거예요. 자, 셀프로 해보세요. 이런 것도. 뭐가 바뀌어? 이건 안 해봤잖아. 우리가 이제 여기 A가 이제 변하는 경우 그럼 처음에는 A가 커질 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점점 작아지면 이렇게 됐다가 A가 0이면 안 된다 했고 A가 음수가 되면 갑자기 A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슉 뒤집어지겠지. 상상을 하면서 그려봅시다. 근데 X절편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은 항상 딱 고정하는 거야. 0하고 4에 꽉 박혀 있고. 말로 했는데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다음 이거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 특이점 얘기할 때 나온 건데 절대값이라는 걸 여러분이 처음 보나? 아니죠? 내가 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다가 절대값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쓰세요. 절대값 A는 옆에 공간이 좀 비좁으니까 여러분 좀 잘 활용을 해서 A가 양수이면 그냥 나오고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로 나옵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바뀌지 않는 진실 절대값에 절대값 A는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천천히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적었나요? 가로를 잘 치셔야 돼. 그러면 이걸 그려보라 했어요. 여러분한테. 이걸 그려보세요 했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주는 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지. 얘가 x-1이 0보다 클 때고 얘가 x-1이 0보다 작을 때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x-1이 0보다 클 때는 그냥 나왔죠. x-1로. x-1이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왔습니다. 절대값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하진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그걸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문제에서 x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그려주라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려주라는 소리야. 여러분 직선 그리는 게 어렵지. 직선 그리는 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만 두십시오. 지금 이 특이점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린 거예요. 얘를. 우리가 아직 직선은 그리는 걸 배우진 않았잖아. 여러분은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밖에 안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원점을 안 지나는 직선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이것만 그린 거예요. 이쪽에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 동그라미 얘를 그린 겁니다. 얘를 이렇게. 오케이?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얘는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정적. 그렇지. 안 움직이잖아. 그렇지. 특이점은 x가 1일 때 바뀌지? x가 1이 특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잘 복습을 해주세요. 많이 내가 이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얘는 동적이잖아. K값에 따라 2차 함수가 달라지죠. 근데 특정 K값, 특이점에서 얘가 바로 두 실근을 딱 갖게 될 거야. 그걸 구해달라는 거지. 구해보십시오. 다 구한 사람은 조금 쉬세요.
자, 빠르게 봅시다. 4분의 D를 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거는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지 두 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K는 3보다 크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답을 3이라 쓰는 거겠지. 답은 4 이렇게 되겠죠. 됐죠? 3이라고 해서 많이 틀리겠죠. 4가 맞습니다. 그래서 K가 4부터 되겠죠. 뒤에 해설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교이공 앞에 거 꺼내주세요. 빠르게 복습을 좀 하고. 선생님이 앞에 그 곱셈 공식까지는 다시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 사실 다 설명하는 게 맞긴 한데 여러분한테 그냥 맡겨두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얘기하십시오. 그것도 좀 얘기를 해야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곱셈 공식은 외우는 게 원칙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잘 외우시고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잘 안되는 것들 너무 어려운 건 빼세요. 그냥 개념원리 문제 잘 풀렸으면 잘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기 힘든 부분만 좀 도와드리도록 하죠.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써먹어야 되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얘랑 얘 누가 크냐 마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잘 보면 항상 이 셋 중에 셋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수관계일 때가 중요합니다. 역수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랑 A분의 1은 항상 곱해서 1이 나오니까 이 성질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령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A 플러스 A분의 1이 4야.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빠르게 얼마예요? 14예요? 라고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어요. 가능? 불가능. 어떻게 한 거죠? 얘를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2ab인데 그게 그냥 2잖아. 2. 그치? 이걸 이용하는 거라고. 왜냐면 2a분의 1은 사라지니까 어차피. 됐어요? 수인이 됐어? 안 됐어? 아,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차이가 납니다. 2. 그러니까 누가 큰지 생각해봐. 얘가 동그라미 세모 중에 누가 커요? 동그라미가 크죠? 그쵸? 2 차이 난다. 동그라미 16이니까 2 차이 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마이너스로 물어봤어. 마이너스 얼마다? 18. 아니지, 작아져야지. 얼마다? 풀어보세요. A는 양수입니다. 참고로 A는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딱 보는 순간 여기까지가 파박 흘러가야겠죠. 여기까지 2차 1라 했으니까 그러면 A가 양수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 10입니다. 루트 10이면 2루트 3이겠죠. 얘는 A 플러스 A분의 1 A 마이너스 A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4 곱하기 2루트 3 그래서 8루트 3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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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잘 보면 동네가 잘 봐봐. 이거 잘 봐봐. 선생님 보는 게 중요해. 봐봐. 얘가 다 서로 같이 놀지. 몰려 다니잖아 얘네는 친구처럼 다 놀잖아. 그런데 얘도 딱 보는 순간 얼마? 7 나와야 된다고. 7 오케이? 7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넘겨보세요. 여기 곱셈 공식의 변형 고등 12페이지 수희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집에 있어. 하하 오케이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진이 집에서 찾았어요?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거 정해주고. 오케이 찾아보세요. 지난번 많이 필기를 많이 해놨을 거야. 그걸 봐야 복습이 될 겁니다. 같이 보십시오. 자 얘는 잘 보면 3차식이죠. 숙제하면서 한번 복습했죠? 오케이. 자 3차식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얘네 둘이 갈라져 있다는 거야. 공유가 안 돼. 따로따로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랑 얘는 연결이 돼요. 얘랑 얘도 연결이 돼요. 하지만 동그라미랑 세모는 연결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연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얘랑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세모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동그라미를 줘놓고 세모를 물으면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이게 앞에 2차까지는 어때? 지들끼리 해피니스 막 돌아다닐 수 있었지. 3차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3차에서는 얘를 물어보면 딱 한 세트 구별해서 쓰셔야 합니다. 중요하죠? 이 차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디 갔냐? 역수 관계 없네. 그냥 씁시다. 문제에서 얘도 사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빠르게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해보세요. 검색에다가 더 해보시고.
자, 곱셈 공식을 잘 외우셨으면 무리 없이 잘 보실 수 있었겠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빼줘야겠죠. 3 xy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64 마이너스 12 5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5 플러스 x 5분의 1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풀어보십시오. 프로그램 해놓고 선생님이 그냥 써버릴게. 얘를 하려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하냐면 여러분이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도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단 얘가 52라는 건 잠시 여기 접어두고 얘는 52야.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해 봅시다. 슝 전개를 하면 x5 나오죠. x5분의 1도 나옵니다. 그리고 x도 나오고 x분의 1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녀석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값은 4라는 걸 아니까 얘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여기까지. 그러면 이 빨간색은 구했고 파란색은 그냥 눈으로 구하는 거라 했지. 눈으로 얘 14라 그랬어. 그렇지? 바로 탁 나와야 돼. 14 곱하기 52에서 4를 뺀 게 답이다. 이렇게 쭉쭉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진스 이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얘를 구할 수가 없다. 안 된다 이게야. 오케이? 얘를 물어볼 거면 나한테 뭘 알려줘야 돼? 이걸 알려줘야 한다니까 이거. 아시겠죠? 얘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곱셈 공식 중에서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 내용이 역수관계로 푸는 문제입니다. 기본 공식도 잘 해야 되는데 역수관계 잘 해놓으면 좋으니까 꼭 잘 하시기 바라고. 야, 이거 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좀 풀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 공식은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썼던 건지? 응? 이거 복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 옛날에 뭐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 한번 설명하면 나머지는 선생님 이거 다 쪼개서 하라 그랬죠? 여러분한테 내가 다 쪼개서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 단면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겠죠.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고 여기가 C죠? C. 그러니까 얘는 구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각선의 길이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모서리 길이 합 건널비는 여러분이 셀프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식을 잘 외우셔야 하고 문제는 풀어보셔야 합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습은 여기 12페이지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나눗셈 좀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이죠. 나눗셈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시간을 막 많이 쓸 것 같진 않아. 지난번에 좀 많이 썼잖아.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문제풀이에서 좀 많이 보도록 하죠. 근데 나머지 정리만 계속하면 여러분이 찐이 빠져. 원래 어려운 내용이라. 나머지 정리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들 하고 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많이 보도록 하고 언니와는 시험 봐야 되니까 나랑 둘이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진도를 한번 빠르게 빼서 2차 함수 쭉 나가고 뒤에까지 한번 빨리 보는 걸 선생님은 맞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언니와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범위가 당장 중요하잖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만 공부하면 기말고사 때 망가져.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까지는 단단하게 해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려야 돼요. 기말고사까지가 시험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무조건.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아. 겨울방학은 길거든? 2달이거든? 여름방학은 뭐 한 달도 채 안 돼.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또 2학기 거 대비하려면 또 이제 결국에는 1학년 2학기 기말에 구멍이 나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건 거야. 지금 방학 때 최대한 좀 많이 해놓고 해놓은 게 중요해. 한번 좀 봐놓고 마음에 좀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치? 근데 또 우리 동생들은 또 너무 빨리 달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할 생각이지만 여러분이 숙제는 해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개념원리 숙제는 2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숙제부터 하시고 밀린 거는 여러분이 천천히 처리를 하셔야겠죠? 25페이지까지 표시해 두시고 정확하게 불러줘야 되나?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하면 되겠죠? 이거 금방 하죠?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교육원 공부 복습 한번 하시고 슉슉슉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공부한 거 내용까지 잘 복습하시고 내일 잘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